김제시 마산천 인근 저지대 주민들에 대해 최근 수해 예방을 위해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집중호우 때마다 대피를 하고 있어 배수 펌프장 확대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북 지역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진 익산시 망성면 수해 현장과 이재민 대피소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장마철 폭우로 남원 지역 국가사적인 만인의 총도 배수로 일부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18일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전라북도 문화재 피해는 5건으로 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전북 지역 피해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전북 지역 8개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김제시 마산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집중호우 때마다 대피를 하고 있어 배수 펌프장 확대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너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북서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만경강과 마산천이 만나는 김제시 백구면 일대입니다. 이곳에서는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마산천 범람이 우려되면서 저지대 주민들이 수시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만경강 수위가 올라갈 경우 역류 방지를 위해 마산천 하류 배수문이 닫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류 쪽에 보면 만경강하고 연결된 마산 배수문이 있어요. 만경강 수위가 높아지면 그 배수문을 닫아버리고 펌프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용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미처 이 마산천에서 내려오는 물량을 소화를 하지 못해요. 난산마을이나 마전마을이 좀 지대가 낮다 보니까 마산천 위험 수위가 있으면 항상 난산초등학교로 대피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합니다. 김제시는 최근 마산천 수위가 급상승하자 저지대 주민들에 대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수 펌프장 확대는 검토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지대 난산마을하고 마전마을에 대해서 이장님들한테 주민 대피 명령을 이렇게 내렸었습니다. 아직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상황을 유지를 하고 만약에 폭우가 또 다시 온다면은 수위가 올라가 온다면은 바로 그에 대해서 다시 재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지금 만전의 조치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 저지대 주민들은 집중호우 때 마산천 범람이 되풀이되는 것은 마산천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연 방류되는 이 마산 배수문을 강제 펌프장으로 만들어서 물량을 직접 소화시킬 수 있는 그 펌프장을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낮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장마만 지면 항상 대피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대피 소동을 일으키지 않게끔 불안에 떨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살 수 있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강제 펌프장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고 있어요. 집중호우 때마다 대피하는 소동을 막기 위해 배수 펌프장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는 저지대 주민들. 연일 계속되는 폭우 예보에 주민들은 수일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북 지역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진 익산시 망성면 수해 현장과 이재민 대피소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금강 하류의 삼북천 제방 일부가 무너진 건 지난 16일. 거센 장맛비가 엿새째 쏟아진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대청도 방류입니다. 그 방류를 하니까 지천에 13개 지천이 건담을 했는데 그중 하나는 금강 분류하고 합류 지점에서 하나 흙이 터져가지고 현장을 둘러본 이 대표는 배수시설과 같은 방제시설 확충에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제시설 확충에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 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국가적 과정입니다. 이
대표는 발걸음을 옮겨 제방 붕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과 만났습니다. 농업농촌 잘못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 농민은 뭘 먹고 삽니까 이렇게? 대로준이라는 소리 있어요. 집에는 들어가면은 전부 난장판이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뭘 먹고 사는가 대표님만 듣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 길이 막막해요. 이재민과 면담 시간을 가진 이 대표는 주민들의 눈물겨운 사연을 들으며 위로와 함께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30분 넘게 이어진 대화에서는 현장 민원을 즉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3, 4일째 이고 오는데도 이러고 있는데도 깔개 하나 지대로 저기도 안 하고 무슨 사람은 무슨 개 취급하듯이 그냥 진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도에서 좀 남는 지역 많잖아요. 다른 분 지역에 남는데 많은데 빨리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전화.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피해 보상 지원 또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인력과 자원 장비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많이 갖고 또 독려하고 또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일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앞으로 일주일간을 수해 대응 총력 기간으로 정하고 수해 복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집중호우로 전북 지역 피해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18일 호우 피해 학교가 45개에서 47개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 집계된 학교는 중학교 2곳으로 지방 꺼짐과 누수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교육청은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전북 지역 8개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며칠째 내리는 굳은 장맛비로 전북 지역 농작물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18일 오전까지 접수된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15,900여 헥타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1,350헥타르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벼가 1,620헥타르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하천이 빗물에 급격히 불어나고 제방이 일부 무너져 대피한 주민은 9개 시군 760명으로 전날보다 7명 늘었습니다. 산사태도 14건에서 25건으로 증가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영하고 싶다며 임실 옥정호에 뛰어든 50대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임실 소방서는 18일 낮 2시 50분쯤 실종 장소에서부터 20여 미터 떨어진 수심 12m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난 15일 저녁 7시 40분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호수에 들어간 뒤 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20여 명과 잠수장비 등을 동원해 사흘 동안 수색을 진행해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최고 250m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19일까지 전북 지역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이며 많은 곳은 250mm 이상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7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김제시 농콩 생산단지 등을 찾았습니다. 농콩 주산지인 김제는 이번 장마로 전국 콩 침수 피해 절반 정도 규모인 2,500여 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 장관은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가 큰 콩에 대해선 별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께서 상심이 크신 만큼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마철 폭우로 남원 지역 국가사적인 만인의 총도 배수로 일부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18일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전라북도 문화재 피해는 5건으로 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호우 피해를 입은 익산 왕곡리 유적과 미륵사지, 남원 만인의 총 등의 안전선 설치와 출입 통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제35 보병사단이 전북 수해 지역에 장병들을 투입해 호우 피해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35사단은 지난 17일 전북의 각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 300여 명의 장병을 투입했습니다. 이날 35사단 장병들은 군산과 김제, 구안, 고창 등 8개 시군의 수해 피해 지역 14곳에 토사 제거와 침수 세대 복구, 농경지 부유물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장병들은 도로와 건물을 덮친 토사를 제거하고 침수 가옥에서 가구 운반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건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서와 증명서, 그리고 출생자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등입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내년 7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아기의 출생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산모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병원 밖에서 출산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출생 확인을 받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은 26만 562명, 그중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가 462명인데 현행 법률로는 이 같은 병원 밖 출생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부부가 출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에 기반 가족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로 이렇게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대체로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미등록 외국인은요.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거기 가면 미등록 외국인이 여기 와 있다는 자체를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임신부가 개인적 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병원에서의 출산과 출생 신고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병원에서 출산해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모가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제도 2010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계류돼 있다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법을 도입하면은 영아유기를 최대한 막아주는 겁니다. 미기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합법적인 입양을 돕습니다. 도저히 안 될 때 익명 출산을 하게 하고 아기의 생명은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실제하지만 실제하지 않은 것처럼 지내온 아이들. 이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고창군이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보조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 농민들에게 복구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 안에는 재난 상황 시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가운데 군 지원 비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와 도내 15개 소방서가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1,5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서며 18일까지 인명구조와 배수로 정비 등 530여 건의 활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풍수해가 끝날 때까지 소방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